안녕하세요. 저는 지방 도시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최근 폐업 신고를 한 남성입니다. 이것은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.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제 친구와 함께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. 당시 복고 열풍에 맞춰 저와 저희 친구는 레트로 인테리어로 커피숍을 꾸몄습니다. 처음에 제 친구와 저는 사업이 너무 잘 돼 직원이 부족한 탓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. 그리고 매년 여름 경치가 좋은 어느 큰강 다리 밑 노지에서 1박 2일 동안 차박이라는 캠핑을 하며 직원들끼리 회식도 했습니다. 올해는 장마가 계속되면서 8월 중순쯤에 직원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. 동생뻘인 남자 알바생 한 명만 휴가 때 따라오겠다고 했고 저와 제 친구를 포함해 그렇게 3명이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. 손님들이 가끔 여자로 착각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저와 제 친구가 잘 돌봐야 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친구와 매일 밤 시달리는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다슬기가 많기로 유명한 그 강은 다리 밑 물이 얇고 그늘이 시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차박 캠핑을 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 강의 다리 아래에는 강물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노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매년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강 오른쪽 다리 밑에서만 차박 캠핑을 하고 있었고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는 차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.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으면 시끄러울 것 같아 오른쪽 다리 밑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차박 캠핑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른쪽 다리 밑에는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습니다. 올여름 폭우로 홍수가 나 강물 속 돌이 모두 뒤집혀버렸고 물가에 벌레도 없어 강물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. 홍수가 그친 지 며칠 되지 않아 강물이 불어있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대비해 차를 물가에서 멀리 주차하고 텐트와 타프만 강 근처 물가에 설치했습니다. 얕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가 밤이 되자 머리 위 다리에 가로등이 켜지며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다리 기둥 앞에 있는 강물 속 돌 사이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. 강물 밖으로 꺼내보니 제수용 그릇처럼 크고 낡은 스테인리스 술잔이었습니다. 그 술잔 바닥에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의 표시도 없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. 다만 그 술잔에는 뾰족한 물건에 찍힌 자국이 많이 있었는데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생긴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송곳으로 수만 번 찍어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. 가끔 그 강이 범람하면 옛날에 마시던 오래된 음료수 캔이나 꽁치 통조림통이 나왔었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 강바닥에 묻힌 물건이 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매장의 빈티지 소품으로 써보려고 그 술잔을 챙겼습니다. 하지만 그 꺼림칙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강물에 여러 번 닦았습니다.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쌀쌀해졌고 알바생에게는 날씨가 추우니 먼저 차에 들어가 잠을 자게 했습니다. 새벽 2시까지 제 친구와 술을 더 마시고 테이블에서 수다를 떨다가 저와 제 친구는 텐트에 들어가 그제서야 잠을 잤습니다.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리 기둥 뒤에서 두 여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처음에는 물소리를 여자의 웃음소리를 잘못 들은 게 틀림없다고
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하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소리가 분명했고 두 여자가 강물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말았습니다.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에 집중했는데 대화 내용이 조금은 소름 끼쳤습니다. 망할년, 잘 뒤졌네. 잘 뒤졌어. 아이, 망할년, 여기서 뒤졌네. 여기서 뒤졌어. 가끔은 강에서 밤에 헤드랜턴을 머리에 쓰고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 왼쪽 다리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이 다슬기를 찾다가 강을 건너온 듯 했습니다. 새벽에는 서로 얘기하면서 자는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 게 예의지만 저는 여기까지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텐트 밖으로 나가보진 않았습니다. 잠시 후 텐트를 향해 첨벙첨벙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홍수로 깨끗해진 강가에서는 묘하게 비린내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. 발자국 소리가 다가올 때마다 텐트 안에서는 불쾌한 비린내가 더욱더 짙어졌습니다. 두 여자가 갑자기 텐트 문에 지퍼를 내리고 불쑥 들어오면 어쩌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그런데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뚝 멈추었고 두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, 망할년, 여기 있었네. 헤이, 망할년 봐라. 또 재물상 차렸네. 혹시라도 우리 물건들을 가져가는 건 아닐까 해서 텐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 강물 위에서 다슬기를 줍는 사람들의 헤드랜턴이나 다른 텐트의 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. 뭔가 이상했지만 혹시 옆에 자고 있던 제 친구가 잠에서 깨기라도 할까봐 저는 곧장 다시 자기로 했는데 곧바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꿈속에는 강 주변 마을에 사는 듯한 평범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. 그 할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주운 것과 똑같은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셨는데 잔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. 빈 술잔이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하자 그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었고 어쩐지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.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주변은 밝았고 저는 이 뒤숭숭한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. 텐트에서 같이 잔 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며 제 친구의 꿈에도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빈 술잔을 주었다고 합니다. 저와 제 친구는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냐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. 테이블 위에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일어나 차에서 내렸고 혹시나 해서 알바생에게 물어봤습니다. 야, 너 새벽에 텐트에 온 적 있니? 아니요. 너 혹시 목류병 같은 건 없지? 저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. 새벽에 술이 덜 깨서 그러려니 생각하며 밥을 먹었는데 환경감시원이라는 글자가 적힌 조끼를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텐트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다리 밑에서 캠핑하면 안 돼요. 당장 나가세요. 건너편에도 캠핑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래요? 아이, 무슨 소리. 여기 다리 밑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당신들 뿐이요. 아니, 다리 건너면 저 다슬기 줍는 여자 2명 더 있어요. 아이고,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? 강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어요.
거기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뭔 소리야? 새벽에 있었는데 벌써 갔나? 아니, 어차피 저희도 아침만 먹고 갈 거예요. 실랑이가 끝나자 환경 감시원들이 돌아갔는데 아까 강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우린 다리 아래였기 때문에 돌아가던 환경감시원 두 분의 대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고 의도하지 않게 대화를 엿들었습니다. 오늘 백중날인데 다리 밑에서 굿한데요? 아니요.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굿을 못한대요. 어이구야, 그 무당 할머니는 어쩌다 돌아가셨대? 이번에 굿하다가 홍수 나서 떠내려갔어요. 뭐 태종상이고 뭐고 싹 다 떠내려갔죠. 그 대화 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새벽에 여자들이 웃던 소리가 생각나 다리 기둥 뒤쪽으로 가보았습니다. 다리 기둥 뒤에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소용돌이 치고 있어 성인 남자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. 문득 어젯밤 그 강에서 주운 스테인리스 술잔이 무속인이 쓰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꺼내 강물에 던지고는 서둘러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그곳을 급히 떠났습니다. 하지만 직원 휴가가 끝난 뒤 제 친구는 밤마다 꿈에 방울을 흔드는 할머니가 나타나 잠을 못 자게 되었습니다. 제 친구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고 악몽을 반복해서 꿨다고 했는데 그날 텐트 안에서 제가 꾼 꿈과 일치했습니다. 그렇게 제 친구는 점점 살이 빠졌고 커피숍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. 유감스럽게도 저 혼자서는 커피숍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. 제 친구는 주변에 귀신이 안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들리고 신내림 받으라는 오싹한 말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. 신병을 앓게 된 친구에게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던 중 그 강에서 구슬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. 케이블 TV로 방송됐던 그 영상에서 밤에 하얀 천으로 몸을 묶고 강물 속에서 살풀이 춤을 추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얼굴이 제가 꿈에서 본 방울을 흔드는 그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. 게다가 영상에 잠깐 나온 술잔은 그 강에서 기념품으로 주었던 그 술잔으로 매일 밤 친구가 시달리는 악몽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. 그 술잔을 함부로 주었다가 그냥 강물에 버리고 온 것이 후회되어서 몇 번이나도 그 술잔을 찾기 위해 그 강의 다리 아래로 갔지만 멀리 떠내려갔는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제가 제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그 강 어딘가에 아직 그 술잔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이 캠핑하는 강에서 스테인리스 술잔을 주운다면 그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잠시 동안 제를 지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올여름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작은 도움으로 악몽에 시달린 제 친구도 건강을 되찾으면 좋겠습니다.